안녕하세요. 친절한 꼰대씨입니다. 목 상태가 별로 좋지가 않네요. 오늘은 애드온 간단하게 하나 소개해 드릴 건데, 추가적으로 좀 실무에서 좀 더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수정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W 파랄락스라고 하는 애드온이고요.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면은 페이크 인테리어라고도 하고, 패럴렉스 매핑을 이용한 가짜 인테리어를 만드는 방법인데, 여기 보면은 이게 기본적으로 OSL 맵을 통해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OSL 맵을 다루려고 하다가 블렌더 3.5에서 GPU 모드에서 OSL이 지원이 되더라고요. 이게 조용히 들어온 기능이길래 활용해서 좀 하려고 했더니 이게 완전히 반쪽짜리입니다. 그래서 OSL로 하지는 않고 제작자 쪽에서 만들어 놓은 걸 보면은 블렌더 같은 경우에는 3.0 이상 버전의 쉐이더 노드로 작동이 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좀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OSL 맵이 왜 반쪽짜리인지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기본적으로 옵틱스 기능이 지원되지 않는 GPU에서는 작동이 아예 안 되고요. GPU가 지원이 된다라고 해도 다른 쉐이더가 좀 같이 섞여서 조금만 더 메모리를 많이 먹는 상황에서는 그냥 뷰포트가 멈춰버립니다. 그래서 현재 사용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보여요. OSL 맵은 조금 더 개선이 되면은 다루기로 하고요. 오늘은 제작사 홈페이지 쪽에서 쭉 내려와서 블렌더 마켓 클릭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블렌더 마켓 클릭해서 들어가면은 이렇게 W 파랄락스 해가지고 유료 버전도 있고 무료 버전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다른 점이라고 하면은 유료 버전 같은 경우에는 이 안에 들어가는 내부 씬이 굉장히 좀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고요. 저는 일단 무료 씬으로 다운을 받아놨습니다. 클릭해서 들어가셔가지고 로그인 하시고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세요. 다운로드한 파일을 압축을 풀고 보면은 1K짜리랑 그 다음에 3K짜리가 있는데 저는 지금 1K짜리 이미지를 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작동되는 작동 원리를 보면은 이렇게 쉐이더 노드 그룹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이미지를 미리 보기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평면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돌려서 보면은 공간이 내부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페이크 인테리어죠. 그리고 기본적인 작동되는 방식을 보면은 여기 체인지 텍스처에서 노드 그룹이 따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보면은 단순하게 텍스처 이미지만 하나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이게 이렇게 그룹으로 만들어져 있는 이유는 여기 이제 메인 작동되는 인테리어 매핑 노드 그룹을 들어가서 보게 되면은 들어오기 싫게 이렇게 생겼죠. 근데 들어가서 좀 건드려야 됩니다. 여기 보면은 똑같은 맵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똑같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노드 그룹으로 텍스처가 들어가 있지 않으면은 텍스처 하나를 교체하는 게 아니고 들어가서 네 개를 다 똑같이 교체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이게 OSL 맵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유용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쉐이더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건들 수 있는 품목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사용하기가 훨씬 더 유리해요. 가장 큰 예로 그냥 OSL 맵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가구 부분들을 딱 끌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도 끌 수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확인을 해보니까 내부에서 생각보다 좀 쉽게 이렇게 끄고 켜기가 편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러면 기본적인 작동 방법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오른쪽에 있는 체인지 텍스처 노드 그룹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말 그대로 텍스처 하나만 들어가면 되고요. 이 텍스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생겼느냐? 이렇게 생겼습니다. 천장, 뒷벽, 바닥, 좌우측 벽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는 1, 2, 3, 4 4개의 공간이 있는데 이렇게 보면은 알파 텍스처로 잡혀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중간에 들어가는 가구 부분이에요. 가구는 총 4개까지 넣을 수가 있고요. 다른 파일을 한번 열어서 볼게요.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가구가 하나가 들어가 있고 여기는 앞에 쪽 커튼 부분입니다.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들어가서 보면은 가구 1번, 2번, 3번이라서 이 위치 지정이 가능합니다. 지금 가구로 잡혀있는 부분이 의자, 테이블, 그리고 이 화분까지죠. 여기에 있는 뎁스 부분, Z축 이 부분을 건들게 되면 앞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이렇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위아래로도 이렇게 조정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좌우로도 조정이 가능한 이런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컷아웃 1번 포지션, 2번 포지션, 3번 포지션 설정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위에 보면은 룸 뎁스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 룸 뎁스를 올려주게 되면은 방이 점점 더 깊어져요. 깊어지고 낮아지고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사용하는 거는 제가 일단은 추천은 안 드려요. 왜 그런지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은 컷오프 알파 펄오프라고 있는데 요거는 뭐냐면은 자, 이 이미지가 중간에 들어오는 가구 이미지도 그렇고 이게 알파 이미지죠. 그리고 얘네가 결국은 이미지가 다 붙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를 아무리 깨끗이 잘라온다라고 한들 이미지 해상도에 따라서 경계 부분이 남을 수가 있겠죠. 이 테두리 경계 부분. 그래서 그런 부분을 최대한 없앨 수 있게끔 해주는 옵션이에요. 얼마큼 더
들여 넣어서 잘라낼 것인가 하는 옵션 부분이고요. 아래쪽에 컬러톤 팩터가 있는데 요거는 밑에 있는 리프트 감마 게인에 대한 정도를 적용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부분이에요. 리프트를 하면은 말 그대로 이렇게 밝아지는 거고요. 그리고 감마는 감마고 게인은 게인이고 전체적으로 뭐 밝기나 뭐 이런 것들과 관계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제가 목이 너무 안 좋네요, 상태가. 일단 리프트를 한번 이렇게 빨간색으로 띄워볼게요. 이 상태에서 컬러 톤 팩터 밑으로 내려가면 적용이 전혀 되지 않는 이런 상태인 겁니다. 자, 그리고 안에 있는 가구를 만약에 끄고 싶다라는 경우에는 왼쪽에 있는 인테리어 매핑 노드 그룹 들어가서 맨 뒤에 있는 부분이 있어요. 맨 뒤에 이 믹스가 4개가 있는데 요거를 순차적으로 꺼주게 되면은 1번, 2번, 3번, 4번이 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가구 1번, 가구 2번, 가구 3번, 요거는 커튼 이렇게 꺼지게 되는 겁니다. 요 앞에 있는 커튼이 맨 밑에 거를 끄면은 같이 꺼지죠. 뮤트를 시키면은. 요건 되게 우연치 않게 노드 그룹을 한번 살펴볼까 하고 들어갔다가 그냥 맨 끝에 붙어 있으니까 그냥 뮤트를 시켜보자 했더니 그냥 뮤트를 함과 동시에 얘네가 꺼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찾은 거고요. 여기에 있는 노드는 저도 다 분석을 하지 못했어요. 기본적으로 이 노드를 만드는 거는 OSL 맵을 기준으로 해서 뭐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말씀을 주신 건 아니죠. 써 있습니다. 다운로드 받는 페이지를 가보면은. 자, 그리고 이렇게 있는데, 자,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식의 텍스처도 있어요. 이거 보면은 약간 좌우로 눌린 듯 하죠. 프리뷰 이미지를 보면은 이렇게 가로로 2대1 비율의 이런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로로 이제 2배를 늘리기 위해서 엣지를 잡고 옆으로 2m를 늘렸다라고 하면은 이게 잘 늘어났죠? 근데 이렇게 돌려서 보면은 이 벽체 쪽에 왜곡이 심해집니다. 그래서 비율을 조정을 할 때는 이렇게 비율을 조정을 하면 안 돼요. 자, 이미지 텍스처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이렇게 그냥 정사각형에 좌우로 눌러진 상태로 이렇게 재질 적용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요거를 바로 2배 비율로 정확하게 쓰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여기서 스케일로 2배를 늘려줘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해줘야 코너로 돌리더라도 왜곡이 없어져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룸뎁스를 여기서 사용하지 않고 여기에서 Z에 대한 스케일 값을 건드려주면은 룸뎁스는 자동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방이 3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빌딩을 만들려고 한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복사를 하는데 이게 좀 랜덤하게 배치되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들죠. 그거를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다 노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정하기가 훨씬 더 편합니다. 만약에 이게 그냥 OSL 텍스처였으면은 오히려 더 불편했을 것 같아요. 일단은 텍스처를 좀 여러 개를 섞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 텍스처 들어가서 여기에서 한번 섞어주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미지를 3개를 다 집어넣을 거니까 이거는 그대로 복사를 하고요. 자, 우리가 오브젝트가 여러 개가 있을 때 이게 4개랑 위로는 자, 이렇게 방이 20개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자, 우리가 여기에서 랜덤하게 뭔가를 넣어야 되는데, 지금 다 개별 오브젝트죠. 이렇게 개별 오브젝트에 랜덤한 값을 줄 수 있는 노드가 하나 있죠. 오브젝트 인포에 있는 랜덤 항목입니다. 이 랜덤 항목을 가지고 사용을 하면 돼요. 근데 이 랜덤 같은 경우에는 0에서 1까지의 밝기 값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요거를 흑백으로 다시 바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매스 노드 사용할 거고요. 그레이터 된 넣어주고 0.5를 하게 되면은 절반 정도의 수준이 흰색이 되고 나머지가 검은색이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정확하게 절반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리고 이렇게 랜덤하게 들어가는 값을 조금 조정을 하고 싶을 경우에는 화이트 노이즈 텍스처를 중간에다가 넣어줘도 괜찮아요. 화이트 노이즈 텍스처를 후디 모드로 사용을 해서 이렇게 랜덤하게 들어가게끔 만들 수도 있죠. 대신에 이렇게 되면 비율에 대한 부분이 조금 다시 조정이 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기는 해요. 일단 화이트 노이즈는 빼고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나온 값에다가 이 2개를 믹스를 해주면 되는 거죠. 믹스를 해주는데 팩터 값으로 얘를 사용해준다. 그래서 이렇게 2개를 믹스로 섞어준 거를 하나를 내보내고요. 그리고 하나가 더 있어야죠. 왜 하나가 더 있어야 되냐? 여기 보면 알파도 2개가 따로따로 이렇게 잡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알파도 이렇게 내보내줘야 돼요. 자, 그리고 아래쪽에 이미지를 안 바꿔놨네요. 자꾸 똑같은 게 나오나 했더니, 자, 이렇게 이미지를 바꿔주게 되면은 2가지가 랜덤하게 좀 섞이는데, 얘가 좀 이상하게 나오네요. 이미지를 잘못 집어넣네요. 이렇게 하면은 2가지가 섞였죠. 자, 그러면 밑에 있는 이미지 하나를 더 섞기 위해서 이 과정을 반복을 하면 되겠죠. 자, 일단 이미지를 넣어 놓고요. 다른 이미지인지 확인을 하고, 이거 좀 다른 거죠. 똑같이 믹스 노드를 사용하는데, 이번에는 그레이터 댄이 하나 더 있어야겠죠. 하나가 더 있는데, 자, 맨 처음에 이렇게 한번 섞었다가, 여기에서 나온 하얀색 부분에만 다시 한번 얘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2개를 같은 값에 쓰면 안 되고, 하나를 좀 낮은 값, 하나를 좀 높은 값에 쓰는 거죠. 그래서 여기 하얀색 부분에만 마지막 3번째 이미지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검은색 부분에는 첫 번째 이미지가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하얀색인데 요 두 번째에서는 검은색으로 바뀌는 애들한테는 두 번째 이미지가 들어가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일단 섞어볼게요. 자, 아까랑 똑같이 믹스맵을 사용하는데 이번에는 아까 전에 나온 믹스맵과 얘를 이렇게 섞어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 두 개를 다 섞어주고요. 그런데 아래 거 같은 경우는 알파맵이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여기서 알파가 들어왔던 거를 이렇게 보내주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그레이터 댄을 팩터 값으로 두 개를 연결해 주게 되면은 이제 이미지가 총 3개가 섞인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얘 또 이상하게 나오네요. 자, 여기 위에 거 컬러 값이 잘못 들어갔네요. 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커튼이 이상하게 나온다 생각했는데 원래 이미지가 그런 거네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요거랑 요거는 방은 똑같이 생긴 거예요. 그냥 불이 켜지고 꺼진 뭐 이런 상태인데 이렇게 보면 좀 그러니까 아래에 있는 얘는 좀 방을 다시 바꿔볼까요? 자, 이렇게 비율이 좀 안 맞지만 요걸로 이렇게 섞어놨습니다. 그러면 지금 방이 총 하나, 둘, 셋, 3개 종류가 랜덤하게 좀 섞여서 들어가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여기에서 내가 랜덤하게 가는 비율을 조금 조정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여기에다가 노이즈 텍스처 넣어서 이렇게 섞어줄 수가 있는 거겠죠. 원하는 대로 섞어주면 되고요. 자, 그런데 지금 보면은 방이 다 깊이도 다 똑같고 하니까 너무 같은 방끼리는 너무 다 똑같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랜덤하게 조정하기 위해서 일단 오브젝트 하나 복사해놓고 할게요. 이렇게 선택한 상태에서 오브젝트에 트랜스폼, 랜더마이즈 트랜스폼 이렇게 들어간 다음에 여기에서 Z축으로만 랜덤하게 이렇게 조금 조정을 해줄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되면은 같은 방이라고 해도 깊이가 약간씩 달라지는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랜덤하게 잡을 수가 있는데 만약에 얘네가 이렇게 하나의 오브젝트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준 오브젝트 인포에 랜덤이 전혀 들어가지가 않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의 객체일 때 떨어져 있는 객체끼리 또 랜덤한 값을 줄 수 있는 노드가 있죠. 지오메트리 노드에 있는 랜덤 퍼 아이슬란드를 활용을 하면 됩니다. 자, 랜덤 퍼 아이슬란드를 넣었는데 왜 적용이 안 되느냐? 이 랜덤 퍼 아이슬란드는 EV 모드에서 적용이 안 됩니다. 현재 재질 미리 보기 상태이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고요. 이게 이제 렌더링 미리 보기로 가고 렌더링 모드도 사이클스로 변경을 해주게 되면은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또 했더니 기존에 이 바꿔놨던 애들이 다시 다 똑같이 보이죠? 그러면 요거 두 개를 다 섞어줘야 되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나오는 랜덤 값도 1에서 0 범위, 얘도 1에서 0 범위니까 두 개를 곱하면은 똑같이 1에서 0의 범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매스노드의 멀티플라이로 요 두 개를 곱해주는 거죠. 그럼 얘도 랜덤, 얘도 랜덤, 두 개 다 랜덤한 방이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나서 봤더니 왼쪽에 있는 방 같은 경우에는 깊이 값이 다 좀 랜덤하게 변경이 됐었는데 오른쪽에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세 개를 비교를 해보면은 방이 다 깊이가 같은 상태죠. 요거는 얘랑 다 다르죠. 요거를 또 랜덤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객체가 다 하나기 때문에 요 하나의 스케일을 변경하는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깊이 방향으로 아무리 스케일 변경을 해준다라고 해도 전혀 변형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룸 뎁스를 좀 활용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왼쪽에 있는 객체도 일단은 스케일을 Z축을 다 1로 만들어 놓을게요. 자, 이렇게 깊이를 다 똑같이 만들어 놓은 상황에서 자, 아까 만들었던 요거 그대로 가지고 올게요. 컨트롤 C 빠져나와서 여기다가 컨트롤 V. 자, 이렇게 되면은 이 화이트 노이즈에서 나오는 값이 0에서 1의 범위죠. 그러면 저는 0에서 1이 아니고 1에서 2까지 범위로 만약에 얘를 만들고 싶다 라고 하면은 여기에다가 매스노드 그냥 붙여주고 add 1을 해주게 되면은 1에서 2의 범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룸 뎁스로 활용을 하게 되면은 얘네가 이제 1에서 2까지의 범위로 깊이가 다 달라지는 이런 방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활용을 해서 여기에 있는 개인이나 감마 이런 데다가 넣어서 방을 다 다르게 이렇게 보이게 만들 수도 있는 거죠. 물론 지금 너무 형형색색이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노이즈의 컬러를 중간에다가 노드를 하나 추가해서 새츄레이션 값을 이렇게 좀 아주 낮게 설정을 해서 이런 식으로 더 낮아져야겠네요. 개인으로 가는 게 낫겠네요. 감마보다는 새츄레이션 값을 좀 랜덤하게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방마다 조금 더 달라 보이게 만들거나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되면은 뭐 얘나 어차피 똑같은 노드니까 아래에 있는 노드는 사라지고 이렇게 연결이 되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또 더 랜덤하게 간다. 여기에 있는 포지션의 값을 또 변경을 해줄 수도 있겠죠. 얘 같은 경우에는 벡터로 들어가니까 컴바인 XYZ 이렇게 사용을 해서 그냥 두 개는 0의 값으로 가고 Z축 방향으로만 좀 랜덤하게 갈 수 있게끔 뭐 이런 식으로 잡아주게 되면은 이 안에 있는 가구의 위치가 랜덤하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지금 1에서 2의 범위니까 0에서 1까지 범위로 그냥 이렇게 보내야겠네요. 그리고 이 범위를 바꾸고 싶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중간에 매스 노드를 추가를 해서 범위에 대한 조정은 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안에 들어간 가구를 좀 랜덤하게 어떤 것들은 안 나오게 그런 식으로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들어오고 싶지 않았던 인테리어 매핑 노드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요 끝에 있는 것들을 껐다 켰다 하면 된다라고 했죠. 얘를 일단은 H키를 눌러서 크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거 하나만 드러내서 보게 되면은, 자, 여기 팩터 값으로 뭐가 들어왔는데, 이 팩터 값을 찾아서 이렇게 가보면은, 여기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팩터 값은 이미지를 뭐 어떻게 멀티플라이를 하고, 그리고 이 팩터 값으로 들어온 파워를 보면은, 여기는 알파에서 나왔죠. 결국은 현재 이 가구 부분이 배치된 곳에 대한 알파를 가지고 들어왔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제가 찾은 거는 그냥 여기에서 이 팩터로 들어오는 거에다가 뭐 딴짓을 한번 해보자 라는 거였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믹스 노드를 하나를 더 붙여서 가지고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얘를 다크 모드로 해서 얘를 검은색으로 하면 투명하게 되는 거고, 얘가 올라가게 되면은 얘가 나오는 거죠. 이 두 개의 값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는 인풋 항목을 복사를 해가지고 가지고 들어올게요. 이 인풋 항목에다가 밑에 몇 가지를 더 추가를 할게요. 이 검은색을 컨트롤 할 수 있게 만들어도 되고, 아니면 이 팩터 값을 컨트롤 할 수 있게 해도 되고, 이거는 뭐 어떻게 써도 괜찮겠죠? 자, 그런데 팩터 같은 경우에는 숫자로 들어가고, 밑에 있는 얘 같은 경우에는 컬러로 들어가니까 저는 컬러로 잡을 거거든요. 그래서 컬러로 설정을 할 수 있게끔 그룹 노드의 맨 밑에다가 노드를 추가하는데, 이름은 컷아웃 1 알파 이렇게 해줄게요. 그리고 얘를 B에다가 연결해 주는 거죠. 얘랑 똑같이 하나를 그대로 복사를 하고요. 이번에는 컷아웃 2 알파 이렇게 컷아웃 1, 2, 3 알파를 만들어 주고요. 여기에 이제 들어간 이 친구들한테 다 똑같이 만들어 주면 되는 거죠. 믹스로 들어가는 팩터 값에다가 연결을 해주면 되고요. 여기에 있는 컬러 B에 얘를 연결을 해주면 되는 거죠. 하나가 더 있어야겠네요. 맨 마지막 거는 커튼 알파로 바꿔줬습니다. 이거 다 연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하다가 개인을 또 막 지우고 막 했네요. 그래서 지금 좀 수정을 해서 다시 개인을 살려놨고요. 그리고 이제 컷아웃 1번, 2번, 3번, 그리고 커튼 알파까지 해서 기존의 믹스 노드로 들어가는 팩터 값 중간에다가 연결을 해서 팩터 1에 B에 컬러 값을 연결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컷아웃 1번 알파 검은색이니까 안 나오는 거고요. 흰색이면 나오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리고 커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지금 커튼이 전혀 안 나오는 상황인데 커튼이 나오고 안 나오고. 자, 근데 이것도 이제 랜덤하게 나오고 안 나오고가 돼야 되니까 이 랜덤한 값을 누구한테 얻어오느냐? 여기서 얻어오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화이트 노이즈 중간에다가 이번에는 그레이터 된 다시 한번 연결하고요. 그리고 나서 스레숄드 값은 0.5 이렇게 설정해 주게 되면은 이렇게 랜덤한 값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얘를 컷아웃 1번 알파에다가 넣어준다. 그러면은 똑같은 방에서도 중간에 가구가 들어가는 친구가 있고 안 들어가는 친구가 있고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은 최소한의 수량으로 좀 더 랜덤하게 만들 수 있는 방이 만들어지는데, 여기서 이제 단점은 요겁니다. 요거 가로로 2배로 늘어나야 되는 방인 거죠. 이렇게 객체가 떨어져 있을 때는 그냥 개별로 스케일을 조정을 하면 됐었는데, 여기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개별로 스케일이 조정이 안 되다 보니까 그냥 따로 이렇게 늘려야 되는 거죠. 이렇게 늘리게 되면은 여기 이렇게 찌그러져 보이는데, 이 부분의 왜곡을 마지막으로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들어가기 싫은 노드 그룹 안으로 이동을 해서 보면은, 맨 처음에 나오는 여기 컴바인 XYZ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부분이 요 왜곡을 잡을 수 있는 부분인데, 여기는 X를 2배 이렇게 늘리게 되면은 이 왜곡이 잡히죠. 그런데 얘는 왜곡이 잡히는데 다른 애들은 다 틀어지게 되죠. 그래서 요 부분을 잡기, 요거를 이미지 텍스처 앞에다가 붙이면 안 됩니다. 여기 다 계산돼서 이미지 텍스처에 벡터로 들어가기 때문에 요 끝단에다가 벡터 하나 다는 건 의미가 없고 여기에서 수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어디에서 가지고 오느냐? 우리가 아까 만들었던 이미지 텍스처를 섞어주던 여기에 있던 요만큼 요거를 가지고 가면 돼요. 그리고 현재 가로 2배 비율로 들어간 이미지는 세 번째 이미지만 해당이 되니까, 따지고 보면은 아래에 있는 그레이터 덴에서 하얀색으로 나오는 부분만 변경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복사를 하고요. 가기 싫은 노드 그룹 안으로 이동을 해서 붙여놓고 같이 복사가 돼버렸네요. 얘는 지우고요. 요거를 팩터 값으로 사용하는 믹스 노드를 하나 만들면 되죠. 얘를 팩터 값으로 넣고요. 첫 번째 값은 1, 두 번째 값은 2 이렇게 해서 한번 X 좌표에다가 꽂아 넣어 볼게요. 자, 그렇게 되면은 왜곡이 얘는 잡혔는데, 이렇게 가봤더니 얘가 또 틀어지죠.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또 이렇게 Y축으로도 같이 들어가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서 보면은 또 얘가 틀어져요. 그래서 이거 두 개를 같이 동시에 잡을 수가 없어요. 스케일이 다르기 때문에 동시에 잡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X축에만 연결을 해주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스케일 어플라이를 해주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두 개 다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얘도 올바르게 나오고 얘도 올바르게 나오고요. 그래서 노드 그룹을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더 만들어서 본인만의 노드 그룹을 만들기가 훨씬 더 좋죠. 우리가 만약 이걸 OSL 코드로 받았다 그러면은 또 OSL 코드를 따로 공부해야 되는 상황인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다 노드로 작성되어 있으니까 중간은 계산되는 과정이고 그 과정에서 중간중간 뭐가 섞여 있는지만 보면 되는 거고, 여기 보니까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 파란색이니까 여기에서 노말을 뭔가 만들어 온 거니까 이 노말을 거꾸로 찾아가다 보니 여기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해당 애드온을 조금만 잘 분석을 하시면은 이렇게 이미지 텍스처를 하나만 놓는 게 아니고 벽 이미지 5개, 천장 이미지 5개, 바닥 이미지 5개, 좌우 벽 각각 5개 하면은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엄청나게 많이 섞이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벽과 뒷벽, 좌우 벽, 천장, 바닥, 그리고 가구도 어찌됐든 세트로 묶여 다녀야 되는 건데, 이 부분을 개별적으로 다룰 수 있다라고 하면은 훨씬 더 많은 종류의 방을 적은 텍스처로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저도 거기까지는 안 해봤는데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리 어렵지도 않을 것 같아요. 이 노드만 잘 분석하시면은. 패럴렉스 매핑과 관련된 링크는 제가 남겨드릴게요. 여기 W 패럴렉스 링크 하나 남겨드리고요. 블렌더 마켓 링크도 하나, 여기 링크 하나 남겨드리고요. 그리고 해당 애드온이라기보다는 그냥 신파일이죠. 신파일 다운받아서 풀면은 인포라는 폴더 안에 이렇게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 여기 페이지가 있는데 이 페이지를 방문을 하면은 이렇게 OSL 맵이 어떻게 작성되었는지 윈도우 박스 쉐이더 해서 요거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요거를 기초로 해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링크도 같이 한번 남겨드릴게요. 자, 아무튼 뭐 오늘은 이렇게 해서 패럴레스 매핑을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애드온을 한번 소개를 해드렸고요. 해당 애드온을 좀 더 본인의 취향에 맞춰서 사용할 수 있게끔 노드를 조금 다뤄봤습니다. 안에 있는 디테일한 내용은 제가 아직 알지 못해서 다뤄드리지 못했지만은 이렇게 건드려야 되는 부분들 몇 군데들 이제 알려드렸으니까 아마 필요하신 분들, 자주 사용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다양하게 건드려서 본인한테 잘 맞춰서 사용하시면은 훨씬 더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내실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